이번에 28기 저는 이야기 흐름이나 진행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16기보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커플이 6커플이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나는 솔로 여태까지 리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커플이 5커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3기 때. 근데 6커플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재밌었어. 출연자분들이 다 개성 넘치고 약간 빌런 출연자들도 있지만은 되게 좋은 이미지의 출연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특히 마지막은 이 순자씨가 슈퍼플레이 보여줬네. 빌런 플레이. 어떻게 또 최종 선택할 때 암막 커튼 룩으로 또 입고 나왔어. 시꺼멓게. 상철씨가 암막 커튼에 트라우마 있다고 했는데 최종 선택할 때 암막 커튼 룩 입고 나오는 건 뭐야? 저는 순자씨가 상철씨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책할 때 그 현수님이 뒤에서 하얀색 이쁜 원피스 입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자씨가 무슨 우리 아들도 안 입을 만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걷는 거 보고 아, 저거 선택 안 하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최종 선택 한 거야. 그래서 아우, 너무 진짜 너무 상철씨가 참 이게 너무 그랬어요. 왜 상철씨가 순자님한테 꽃까지 선물해주고 왜 그랬을까? 상철씨가 도싱이시니까 빨리 순자님 같은 분 빨리빨리 손절해야지. 상철씨도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외로우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너무 배가 고프면은 아무거나 먹게 된다고 하잖아요. 배고플 때 함부로 이제 물건 고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상철님도 아무래도 너무 외롭다 보니까 이 순자님을 거르지 못하고 순자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숙하고 상철이 지금 이렇게 낯설이 엄마 아빠로 나왔잖아요. 낯설이 엄마 아빠로 정숙하고 상철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숙하고 상철이가 또 반전으로 최종 커플이 아닌데 낯설이 엄마 아빠로 혼전 임신으로 결혼 재혼을 한단 말이죠. 보통 같으면은 이게 사실 조금 그렇게까지 이게 맞나?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는데, 정숙 씨하고 최종 커플 됐던 사람이 영수였고 상철하고 최종 커플 됐던 사람이 순자다 보니까 상철아 잘 됐다, 순자보다는 정수이가 낫다, 정수가 잘 됐다, 영수보다는 상철이가 낫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응원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혼전 임신으로 커플이 되면은 약간 이분들이 돌싱인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 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응원받는 분위기는 순자고 영수 덕분에,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응원받는 여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순자님이 너무 못된 모습이 나왔어요. 진짜 마지막에 순자님이 너무 못된 모습이 나와가지고,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다 뭔가 이분들도 돌싱이다 보니까 응원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순자님은 너무 잘못됐어. 순자님이 상철씨를 조롱하는 게 지금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순자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짧게. 순자님은 그 현숙님하고 상철씨가 이제 끝나고 나서 순자님한테 와서 얘기할 때, 현숙님의 자녀가 셋인 것 때문에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고민이 많다고 할 때도, 그때도 순자씨는 막 깔깔깔대면서 웃었었어요, 영철씨랑.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냥 상철씨한테 건드리고 장난치고 놀리고 했단 말이죠. 청양고추 먹였던 거 기억나세요? 청양고추도 순자씨가 상철씨 일부러 엿먹이고 골탕 먹이는 게 재밌나봐. 그리고 그런 거를 당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야. 순자씨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데 상철씨가 계속 당해주고 청양고추 먹고 괴로워할 때도 나한테 정색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그랬었고, 계속 그렇게 뭐 내가 비웃고 깔깔대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오늘 상철님이 순자님한테 드디어 정색을 했잖아요. 동네 북이다, 만인의 후순이다, 계속 건드니까. 그러니까 순자님 같은 분들은 장난인데 너 왜 정색해? 너 장난인데 너 이렇게 정색할 일이야? 나는 그냥 장난친 건데 너 여기 눈이 떨릴 정도로 나한테 화낼 일이야? 너 실망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왜냐면은 순자님 같이 이런 행동은, 이따위 행동은 나이가 20대 때 졸업했어야지. 지금 순자님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인데 아직도 이런 이따위 행동을 합니까?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게 당하면은 막 좋아하고, 순자님 그럴 땐가요? 나이가? 저는 너무 최악이라 했어요. 그리고 더 최악이었던 거는 상철님이 사과했잖아요. 아무래도 상철님이 좀 더 성숙하신 분인 거죠. 사실 저 같았으면 사과하고 뭐 그냥 꺼지라고 했을 텐데, 상철님은 그래도 순자님한테 괜히 손자가 좀 놀랬겠다 싶어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니까 또 기세등등해지는 거예요. 순자님 같이 이런 사람들은 거봐, 너가 나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 너 정색하고 나한테 미안하지? 그렇게 너 왜 정색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철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가 나를 계속 가볍게 여기고 나를 조롱하는 게 나는 그게 너무 기분 나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기분 나빴다. 그게 본질인데, 순자님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니면 말귀를 알아듣는데 교묘하게 뭔가 이렇게 화제를 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철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좀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얘기한 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데, 순자씨는 너 암막 커튼 트라우마는 내가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과거에 그거를 지금에 대입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상철씨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좀 발 빼고. 그리고 순자님이 오늘 상철씨한테 얘기한 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나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있잖아요. 완전 비겁해. 분명히 상철씨를 그냥 조롱하고 놀리는 거 여전히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상철씨 그냥 청양고추 먹일 때처럼. 그리고 상철씨가 현숙이랑 끝나고 나서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조롱하면서 웃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네 북이다, 만인의 후순이다, 그렇게 조롱한 거였는데 분명히 순자님이 그렇게 조롱한 게 분명히 맞았는데 교묘하게 뭐 나는 남들이 얘기하길래 확인한 거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비겁했어요. 그래서 정말 순자님이 너무 최악이었던 것 같고, 최종 선택 끝나고도 순자님이 앞으로는 발작 버튼 미리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발작 버튼이 뭐야? 이럴 거면 선택하지 말던가 왜 선택을 해가지고 짜증나게 상철씨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게 만들어? 표정도 계속 똥쉬운 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철씨가 사과했으니까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순자님같이 이런 분한테 사과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상대방이 웃으면서 받아주면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좀 말이 심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좀 넘어가 줬네, 이거 이 사람이 참 괜찮구나, 내가 다음엔 조심해야겠다. 보통은 이 순자님 나이대라면은 30대라면은 그러는 게 맞지. 계속 내가 장난치는 걸 받아줘야 되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순자님이 너무 미성숙한 것 같아요.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장난을 계속 받아주는 사람 찾고 있어. 오늘 상철씨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전처하고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장난 받아주고 했었는데 나를 가볍게 보고 나를 만만하게 봐가지고 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이혼을 해버린 거다, 이혼 당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순자님도 똑같아요. 계속 그 장난 받아주는 게 사람이 한도 끝 없이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리고 왜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왜 그거 즐겨? 남편이 아빠야? 아빠도 화내겠다. 아빠도 순자님 나이가 30대인데 아빠한테 청양고추 잔뜩 먹이고 계속 아빠한테 도발하고 그러면 아빠도 화내겠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그래? 순자님이 좀 너무 지나치다 못해 너무 과했다. 오늘 상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는 게 그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자님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순자님은 너무 웃긴 게 내가 선을 넘는 건 괜찮아, 상대방의 선을 넘는 거는 안 돼. 이런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이에요. 너무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순자님이 아직 뭔가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한다거나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고 만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선을 넘는 게 괜찮으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선을 넘는 거를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순자님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본인이 한 짓거리는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정색하면은 나 장난친 건데 너 정색하는 거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어? 너 알고 보니까 쪼잔한 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덮어씌우고. 이런 순자 같은 스타일은 정말 돌싱분들 중에서도 흔히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인 거죠. 왜 그렇게 무섭다고 하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러니까 계속 장난을 받아줘야 되는데 남자가 돼가지고 장난도 안 받아주고 나한테 정색하고 화냈다, 상철씨가 잘못됐다, 나는 피해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순자씨가 표정이 오늘 촌장 라방에서 유일하게 안 좋았거든요. 정숙씨랑 상철씨가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나왔어요. 정숙씨는 영숙씨랑 잘 안 되고 나서 모임에 안 나가려고 했었고, 상철씨는 순자씨랑 잘 안 되고 나서 모임에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영자씨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나갔다가 상철하고 정숙씨가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철 정숙씨가 눈이 맞았고 잘 만나다가 이제 술 먹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소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순자님이 아까 채팅 보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방송 때문에 약간 조금 순자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방송 때문이라기보다는 순자님과 상철이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잠깐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알아가는 단계를 했든지. 근데 그때 서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잠깐 뭔가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상철하고 정수희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니까 순자님이 거기서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이 들었어요. 그런 추측. 그래서 상철씨도 순자님 옆에 앉아가지고 불편해하고 순자씨도 상철씨 옆에 앉아가지고 표정이 안 좋고, 저는 순자씨가 그냥 상철씨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한 그룹이잖아요. 나는 솔로 28개라는 한 그룹. 나하고 상철이가 잘 안 됐다 쳐. 근데 바로 정숙이랑 잘 됐다고? 이게 막 순자님 입장에서는 막 축하해주고 웃어주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순자씨가 상철하고 정숙한테 뭐 축하해주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 본방 내용에 대해서도 뭐 이래저래 뭐 청양고추 먹인 거랑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뜬금없이 X 얘기나 하고 상철한테 사과 같은 거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순자님은 아직 상철님한테 감정이 남아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상철님한테 그때 청양고추 많이 먹여가지고 미안하다, 매운 고추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안 하고 뜬금없이 X들한테 갑자기 뭐 생각나면서 반성했다, 그런 얘기만 나오더라고. 근데 저는 오늘 그래도 순자님이 상철님한테 내가 그렇게 상철한테 지나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상철한테 너무 못되게 말도 많이 하고 동네북이다, 만인의 이순이다, 후순이다,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은 오늘 그나마 좀 안 좋은 순자님에 대한 여론이 조금은 뭔가 덮이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 오늘 순자님이 되게 촌장 라이브에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상철씨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를 뜬금없이 X들 얘기하면서 지나간 나의 X들에게도 미안했다? 이게 뭔 소리야? 너무 뜬금없었어. 지나간
지나간 나의 엑스들한테 미안했다는 게 뭔 소리야 도대체. 상철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뜬금없이 엑스들 갑자기 재밌게 촌장 라이브 보다가 순자한테 사과받아가지고 깜짝 놀랐겠네. 솔로솔로님께서 탁형 순자 말에 힌트가 있어요. 유자녀라 쉽지가 않다. 이거는 무자녀한테 가버린 상철 저격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유자녀라 쉽지 않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은 영전 뭔데? 정의는 뭐야? 옥수는 뭔데? 유자녀가 쉽지 않다는 게 뭔 소리야. 순자씨의 그런 어떤 방송에서 나왔던 순자님만의 성격, 성향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유자녀가 문제다. 사실 이번 나는 솔로 28기에서 순자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순자님 뭐 그런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유자녀라서 힘들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28기에서 지금 유자녀인 분들이 훨씬 커플 많이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순자님의 태도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하자면은 오늘 순자님이 영철씨하고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순자하고 영철씨가 낄낄대면서 상철씨가 얘기하는데 둘이 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철씨가 뭐 해명이랍시고 얘기하는데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이었어. 순자하고 영철은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상철이가 진지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순자하고 영철이가 웃었대요. 그게 방송에서 나온 거 그대로 나왔잖아. 난 또 뭐 반전이 있는 줄 알았지. 뭐 영철이가 순자 간지럽혔다거나 뭐 어쨌든 간에 되게 웃긴 상황이 나와가지고 둘이 막 웃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딱 상철씨 진지하게 현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됐다 얘기하니까 둘이 낄낄대고 웃은 거 맞잖아. 근데 뭐 그거를 난 또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전 그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영철씨가 또 별로였어. 아니 뭐 순자 뭐라고 순자 나름대로 영철씨가 순자 실드 쳐주고 싶어가지고 순자씨가 욕 많이 먹고 악플 받으니까 실드 쳐주고 싶어가지고 영철씨가 이렇게 흑기사 한 것 같은데 더 짜증나. 그래가지고 순자님이 그냥 깔끔하게 그때 상철씨가 현숙님하고 잘 안 돼가지고 진지한 얘기할 때 그렇게 막 낄낄대고 웃은 거 미안해요. 그 말하는 게 어렵나? 뭐 이렇게 자존심이 세? 영철씨도 그냥 순자님 편 들어주지 말고 야 순자야 네가 깔끔하게 사과해. 이거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순자고 영철 둘 다 똑같아가지고 영철씨도 그때 우리 둘이 장난치고 있는데 상철이가 진지한 얘기해가지고 웃었다고? 그게 방송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순자씨가 촌장 라이브에서도 좀 너무 좀 별로였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상철님하고 순자님하고 본방에서도 상철씨가 분명히 순자한테 얘기했잖아요. 네가 너무 나를 가볍게 보고 나한테 함부로 얘기를 한다. 가까운 사이에서 선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순자님은 분명히 상철님이 그렇게 설명해줬는데도 그 안마 커튼은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과거에 너한테 그런 사람하고 나를 대입시켜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애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 식으로 상철씨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네. 상철씨가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잖아. 그 주변에 출연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순자님이 뭐 한 것도 그것도 말짱 헛소리고 순자님이 주변 출연자들이 상철님한테 뭐 쉬운 사람이다 뭐다 해가지고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로 순자님은 청양고추 먹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영철씨하고 낄낄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영철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놀렸을 때 그 놀림 당하는 사람이 타격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순자님 성향이 그래가지고 상철씨 일부러 괴롭힌 다음에 괴롭히고 상철씨가 괴로워하는 거 즐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면서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남 탓이야. 다른 여출들이 그런다면서 무슨 남 탓을 하고 있어. 저는 순자님이 뭔가 마지막까지 남 탓하는 걸로 끝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이가 몇 살인데 놀리는 걸로 좋아요. 이분이 인성이 인품이 있으니까 순자님한테 선 넘는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지 상철씨가 개빡칠만 했어요. 오늘 본방에서 상철하고 순자가 다른 출연자들 다 데이트 나갔을 때 둘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자가 상철이한테 만약에 정수기 보고 상철이랑 데이트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수기를 냅뒀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냐 라고 하니까 상철씨가 그러면 정수기가 나를 최종 선택했겠지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순자씨가 그렇게 정숙씨한테 눈치를 안 줬다면은 정수희가 상철씨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썼을 거고 상철씨를 최종 선택을 정수님이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수님도 상철씨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 없는 돌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순자님이 눈치를 주는 바람에 두 분이서 슈퍼데이트권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순자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수님 상철씨한테 슈퍼데이트권 못 쓰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괘씸해가지고 여출들한테 정숙씨 뒷담화를 했잖아요. 저번 주에 정수희가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하고 반말했다고.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순자님이 그때도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순자님은 상철씨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철씨하고 있을 때도 수저 한 번 안 났잖아요. 자기는 챙김을 모른다면서. 수저 놓는 게 무슨 챙김을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정수님한테도 정수님은 분명히 잘 해가지고 정수님한테 사과도 받고 정수님이 막 순자님한테 아유 미안해 순자님이 동안이라 가지고 내가 자꾸 언니인 거 까먹는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순자님도 알았다고 넘어
넘어갔잖아. 근데 또 그 뒤에 와가지고 또 다른 여출들한테 정수기 나한테 반말한다면서 뭐라 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순자님은 상철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자님의 성향이거든요. 성향.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굳이 뭔가 일을 키우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상철씨가 만약에 내가 정수기한테 슈퍼데이트걸 받아가지고 데이트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정수기가 나를 선택했을 거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그때 삐졌어요. 그때 이제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 그러면 정수기를 네가 꼬시겠다는 거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넘겨짚는 거예요. 상철이 너는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뭐야, 그러면 정수기랑 너랑 슈퍼데이트 거 써가지고 데이트하면은 정수기가 너를 선택한다는 거는 상철이 너가 정수기를 꼬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순자님이 그때부터 상철이를 긁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너도 기분 나빠봐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네가 쉬운 남자 소리 듣는 거라고 그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상했다고 상철이한테 그렇게 긁은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여출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확인천에서 했다기보다는 이런 대화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철이가 당당하게, 만약에 정수기가 나한테 슈퍼데이트가 썼다면은 분명히 정수기는 나를 선택을 했을 거다, 그렇게 막 당당하니까 순자는 정수기가 밉잖아요. 정수기가 싫고. 근데 상철이가 그렇게 막 정수기를 뭔가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정수기 때문에 열받은 거에 상철씨가 말하는 것 때문에 짜증나다 보니까 더 상철씨를 못살게 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순자님이 정숙씨가 상철씨한테 슈퍼데이트권 써도 되냐고 물어본 거부터 그때부터 순자가 기분이 완전 삐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철씨한테 얘기했을 때 본인이 원했던 답은 이미 정해놓은 거죠. 정수기가 왔어도 어차피 나는 너니까 정수기가 왔어도 잘 안 됐을 거야, 나는 너야, 이런 걸 기대했는데 상철씨가 당당하게 만약에 정수기가 나를 선택했다면은 그러면은 최종 선택 나를 했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순자가 거기에 더 뚜껑 열려가지고 상철씨를 괴롭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쉬운 남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쉬운 남자라는 소리 듣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쉬운 남자는 얘기가 옥순씨가 그냥 장난으로 농담삼아 한 거잖아요. 옥순씨가 그냥 웃자고 그냥 언니들끼리 있을 때 친하니까 재미삼아 얘기한 거, 막 진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출들끼리 막 사이가 좋았다고 하잖아요. 아까 영수님이 촌장 라이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출들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그냥 얘기한 건데, 순자님이 옥순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상철씨한테 전달한 거예요. 옥순이가 너보고 쉬운 남자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딴 말을 왜 전달해?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상철씨한테 전달하는 게 너무 진짜 최악이야. 못됐어. 당사자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느낀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제3자 뭐 누가 어쨌자더라 저쨌자더라 그런 거를 왜 본인이 그렇게 남의 말을 더 믿을 거면 상철씨 왜 만나? 바로 당사자 상철이가 나를 선택하고 있고 나한테 좋다고 하고 있으면은 상철씨하고 당사자 얘기하면서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나보다 어린 옥순이 얘기 들으면서 그거 뭘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순자씨가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은 상대방한테 선을 그어주지 않냐면서 상철씨한테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 정숙한테, 너가 정숙한테 마음이 없으면 선을 그어줘야지 정숙이가 너를 최종 선택하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순자님은 빡친 거예요. 상철씨가 당당하니까. 그래서 상철씨가 순자님이 열받은 거에 대해서 좀 풀어줬어요. 나 선 그었다고. 순자야, 너 오해하지 마. 나 정숙이한테 선 그었어. 나는 꽁 대신 다 그런 거 싫다고 분명히 정숙한테 선 그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 순자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정숙씨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최종 선택한다고 했지, 내가 정숙이를 좋아가지고 정숙이 최종 선택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순자님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순자님은 이미 열받다 보니까 계속 그때부터 못살게 굽니다. 말도 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순자가 상철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몇 명한테 차인 거냐, 현숙이한테도 차이고 정숙이한테도 차이고, 분명히 상철씨는 순자를 위해서 꼰대신 닭 싫다고 선 그었다고 얘기해줬는데 뜬금없이 정숙한테 차였다고 또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숙한테 차인 거야? 상철씨가 선 그었다는데. 근데 순자씨는 그때부터 상철씨를 놀리기로 마음 먹은 거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상철이 얘 놀려도 얘는 나한테 찍소리 못해, 화도 못 내는 애니까 기분 나쁜 김에 상철이로 화풀이해야겠다. 그때 또 마음 먹고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현숙이랑 정숙이 도대체 이번에 몇 명한테 차이냐. 그러면서 상철한테 뭐라 하냐면은 정숙이랑 현숙 그녀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차이면서 영수한테 계속 밀리는 심정이 어떠냐고 하면서 계속 상철을 도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분명히 순자가 나는 그냥 같은 막 쓰는 여출들이, 이번 28기 여출들이 여론이 상철 너가 가볍다, 쉬운 남자다, 그래서 나는 상철이 너한테 확인하고자 얘기한 거다. 분명히 순자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자님이 막상 상철 씨 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여자들한테 계속 차이면서
영수한테 밀리는 심정 어때? 이게 여출들한테 얘기 듣고 확인하는 건가요? 오직 순자님의 개인 생각인 거고, 오직 순자씨가 지가 기분 더러우니까 상철씨 기분 더 더럽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도발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나요? 순자님은 남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다른 여출도 남 탓하고 있어? 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영수한테 밀리는 심정이 어떠냐고 그딴 말을 왜 물어봐? 다른 남출들이었으면은 못 참아. 왜냐면은 순자님이 진짜 나빴던 게 뭐였냐면은 현숙하고 정숙 둘 다 상철이가 어떻게 보면 2순위였던 거잖아요. 정숙하고 현숙 둘 다 영수가 1순위고, 그런 거를 순자가 알고 일부러 상철이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긁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여출한테 들은 거를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자님 일부러 상철이를 못 사게 굴려고, 상철씨가 계속 허허거리면서 웃어주니까 만만해 보여가지고 순자님이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한 거죠. 상철씨도 그때부터는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상철씨는 딱히 영수님하고 경쟁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순자님이 상철씨의 자존심을 짓밟잖아요. 영수랑 전혀 상관도 없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현숙한테 차인 것도 아니고 현숙한테 먼저 선을 그은 거예요, 상철씨가. 마찬가지로 정숙님도 꽝 대신 닭 싫다고 선을 그었고, 근데 순자님은 상철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아, 상철이는 만인의 후순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왜 이렇게 동네북 같냐고 상철씨 보고 동네북 같냐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북이 뭐야? 그것도 다음날 최선택인데 도대체 동네북이 뭐야? 동네북이. 그러니까 상철씨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네북이라 하고 나서도 상철씨가 분명히 좀 열받아하는 표정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순자님 그거 보면서도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은 만인의 후순이라고. 만인의 후순이는 또 뭐야? 나 만인의 후순이는 진짜 순자님이 좀 못됐어. 다음날 최저선택 하는데. 저는 남자분들이 혹여나 순자님 같이 이런 여자를 만난다면은 병신이 따로 없다. 빨리 꺼지라고 차단을 해야지. 잘라내야지. 이거를 계속 뭐 받아주고 들어주고 있습니까? 만인의 후순이, 그 다음에 만인의 꽝 대신 닭.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상철님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적당히 하다가 멈추겠지 했는데 순자님이 계속 긁으니까, 이러니까 상철님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순자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착하고 편하니까 그런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순자님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 좋게 상철씨가 웃으면서 경고한 건데도 순자님이 눈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를 만나려면은 내 남자친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참아야 돼, 이런 가치관이 있는 분이에요. 상철씨가 분명히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도 순자씨가 또 계속 그렇게 안식처로 생각하게 할 거냐고 얘기하니까, 안식처란 얘기도 기분 더럽잖아요. 무슨 안식처야, 안식처는. 그래서 상철씨가 순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까불다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그동안에 그 전에 나를 만났던 결혼생활 했던 뭐 전처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잘해줬는데 그 잘해주는 거를 쉽게 보고 까불다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얘기 강하게 하니까 순자님이 그때부터 살짝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섭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 눈치 보는 게 무슨 중딩 고딩이야? 잘해주는 선생님한테는 막 맘먹고 무섭게 하는 선생님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나이 처먹고. 그래가지고 상철씨가 순자님한테 까불다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적당히 해야지 내가 다 받아주니까 그게 전부라고 보이냐고 하면서 이게 순자님한테 약간 이제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고 떨릴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순자한테 좀 말을 좀 제대로 하는 거죠. 선 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순자님 반응이 말투랑 눈빛 왜 그러냐고, 그게 그렇게까지 얼굴이 떨릴 정도로 얘기해야 될 일이냐고 하면서 어이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 열받게 해놓고 아, 나 장난인데 너 왜 그래? 너 되게 너 다시 봤다, 너 왜 그래? 뭐 이러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모임이나 동호회든 어디 막 이렇게 사람 여러 명인데 가면은 꼭 이런 순자같이 지가 상대방 열받게 해놓고 막상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색한다 그러면은 장난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 진짜 제일 제가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장난치다 장난이지 지나. 상대방이 열받는 거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그제서야 장난인데 왜 그래요 이러고 있고. 상철씨가 분위기 좋을 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순자님이 나는 암막 커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순자씨가 자기는 낮에 암막 커튼을 닫히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화난 걸 안 좋아한대요. 근데 상철씨가 이 암막 커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처분하고 결혼 생활할 때 전처가 낮에도 암막 커튼을 닫히고 낮에도 그렇게 막 어둡게 하고 지냈었대. 상철씨는 그게 이제 상당히 답답하고 안 좋았었는데 하필이면 순자씨가 자기 전처하고 똑같이 그렇게 암막 커튼 얘기하니까 상철씨는 더더욱 기분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암막 커튼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안 그래도 상철씨가 순자 때문에 기분이 더러웠는데 순자씨가 암막 커튼 얘기하니까 더 기분이 더 곱창이 나가지고 그냥 일어나자 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순자씨하고 최악의 대화가. 순자씨가 상철씨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엄청 무서웠다, 겁이 나서
떨었다고 인터뷰했거든요. 상철 씨는 화가 나서 떨었어요. 순자 씨는 상대방을 열받게 해놓고 내가 겁나서 떨었다고 하는 게 이게 뭔 소리야? 애초에 순자 씨도 성인이고 더군다나 자녀 있는 도식이라면은 아니 좀 성숙하게 대화를 해야지. 그 나이에 맞게. 요즘 중고딩도 순자님처럼 안 그럴 거야. 상대방이 화내니까 난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워서 겁이 나서 떨었어요. 어쩌라고? 왜 사람을 그렇게 화를 나게 만들어? 왜 사람을 개빡치게 만들어요? 그러길래 사람이 웃어주고 하니까 만만하게 봐가지고 일부러 더 건들고. 이렇게 순자님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착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데프콘 진심으로 빡쳐하던데 데프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봐요. 보통 남자분들은 상철 영화 비슷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런 게 있죠. 여자분들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못되게 구는 여자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여자를 엄청 좋아할 때 순자님 같이 이런 여자들한테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순자님하고 그렇게 밤에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날 상철씨가 순자님 찾아요. 상철씨가 착해가지고 괜히 이제 순자님한테 화냈던 게 미안하니까 순자님 찾아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좀 내가 이런 게 마음이 불편하다. 순자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철씨가 순자님을 손절하려고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상철씨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순자씨가 너가 과거에 안마 커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그거는 과거에 너의 과거 사람이 한 건데 나한테 그걸 대입시킨 게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계속 상철씨한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방 쓰는 여출들이 이번 28기 여출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였다. 이렇게 교묘하게 순자씨가 남 탓을 하면서 발을 빼니까 상철씨가 원래 순자를 손절하려다가 내가 오해한 거였나? 그런 거였다면 미안해. 나는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풀려버린 거죠. 상철씨가 미안한 마음이 더 커져버리고 순자씨는 이런 부분에서 또 교활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이제 상철씨를 만나던가 하는 건데 지가 그렇게 생각해도 상철씨 그렇게 만인의 후순이다 만인의 꽁대신 닭이다 뭐 그렇게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서 교묘하게 이제 다른 여출들 핑계대면서 발 뺀 거잖아요. 상철씨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시 순자씨한테 미안하다면서 이제 또 다시 잘해보려고 꽃도 갖다주고 그렇게 한 거라고 좀 봅니다. 분명히 초반에 얘기할 때는 상철씨가 순자님한테 가까울수록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순자씨한테 훈계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손절하는 그림으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순자씨가 남 탓하는 발뺌하니까 상철씨가 좀 약간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 그런 게 가볍다는 식으로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가까운 사람한테 존재를 무시하는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스탑한 거라고 얘기한 게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손절하는 느낌이었는데 순자씨가 갑자기 다른 여출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확인 차원에서 그냥 물어본 거였다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상철씨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택까지도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순자님이 일부러인지 아니면은 고의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마 커튼에 대해서도 말귀를 못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철씨가 얘가 좀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그래서 순자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자고 선을 지켜야 된다고 그게 이야기의 본질인데 순자님이 뜬금없이 안마 커튼에 꽂혀가지고 계속 안마 커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마 커튼에 대한 트라우마를 내가 준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상철씨도 내가 그냥 오해했나 보다 하고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상철씨가 오히려 이제 순자씨가 말하는 거 듣고 그냥 이제 상철씨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순자님 같이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지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을 개빡치게 해놓고 상대방이 정색했을 때 순자님이 오히려 이제 본인이 피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철씨처럼 이렇게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세등등해져요. 오히려 아마 순자씨를 만났던 그 X들도 같은 상황들을 수도없이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연애 자체가 연애하면 그냥 이쁘게 잘 만나고 해야 되는데 순자가 자꾸 긁고 괴롭히고 열받게 개빡치게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한 소리 해. 그 순자씨가 또 피자 코스프레 하면서 뭐 즙자던가 아니면 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 왜 이렇게 정색해? 왜 이렇게 쪼잔해?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러면은 오히려 순자씨 기세등등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그 남자한테 조종하고 그런 그림들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순자씨가 정말 오늘 그 뭐랄까 28기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영수보다도 더 빌런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장면에서만큼은. 그러면서 순자씨가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또 피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상철씨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대화한다면은 살얼음 판 걷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철씨가 순자님 딴에는 나는 안마 커튼이 그렇게 상철씨의 발작 버튼인지 몰랐다. 내가 그렇게 상철씨의 PTSD를 다 알 수가 없는데 상철씨가 계속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할 때 상철씨가 화를 낼 때마다 무섭다. 그래서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상철씨는 순자님한테 차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가까이할수록 선을 지켜야 된다고. 그거를 전날 밤에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아침에도 얘기했고. 근데 순자님은 계속 지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바빠. 상처님이 말한 거를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청양고추 먹이고, 그리고 영철씨하고 상철씨가 진지한 얘기하는데 희덕대고, 그리고 상철씨한테 꼰 대신 닭이라고 그러고, 영수한테 밀리는 기분이 어때 이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철씨가 분명히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아, 순자님은 말을 해도 듣질 않는 사람이다. 자존심이 센 건지 아니면 사과하는 게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애초에 상철씨를 개무시하는, 그냥 지 맘대로 몰래 그냥 나를 좋아하는 남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요즘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라 생각해요, 순자님 같은 타입이. 상철씨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인터뷰할 때 내가 순자를 오해해가지고 화가 났는데 순자가 기분이 풀렸는지 모르겠다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상철씨가 착하다는 거지. 순자씨는 상철씨가 착한 거를 아니까 일부러 더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고. 오늘 순자씨가 최종색 직전에 상철씨랑 이제 걸으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그때 순자씨가 옷을 현숙님이 분명히 이쁘게 하얀색 원피스 입으라고 했는데 아주 순자씨가 조금 옷을 특이하게 입었단 말이죠, 남자처럼. 저는 그거 보고 최종 선택 안 할 줄 알았어요. 최종 선택을 할 때도 표정이 되게 똥 씹은 표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옷 입은 것도 완전 시꺼먼색 암막 커튼 룩 그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최종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최종 선택에서 순자씨가 상철씨를 선택한 게 되게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커플이 된 후에 발작 버튼이 뭔지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것도 순자씨가 그 전날 상철씨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계속 뒤끝을 부린 거죠. 그래서 아마 순자씨하고 상철씨가 최종 커플 된 이후에도 방송 끝나고도 둘이 잠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분명히 상철씨를 엄청 막 피곤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순자하고 상철이가 좀 안 좋게 그렇게 딱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상철씨가 정숙이랑 눈이 맞으니까 순자씨가 안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정숙이랑 상철이가 잘 됐다는 거에 완전 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촌장 라이브에서 그렇게 계속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순자님이 오늘 마지막에서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하고 이번 28기에서 가장 최악의 빌런 출연자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프가 나쁜 건 아닌데 바프 찍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왜 항상 이럴까요? 이게 바프가 과학이 됐어. 왜 그러는 거지? 바프 찍고 자랑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막 이거를 나쁘게 안 보고 싶어도 일단은 바프를 찍었다? 바프 찍었다는 걸 자랑을 한다? 그 출연자분들이 한 번도 좋았던 모습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항상 빌런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바프 찍는 것도 바프 찍고 계속 그 바프 찍었을 때 모습이 남아있으면은 모르는데 지금 완전 바프 찍었을 때랑 딴 사람이잖아. 나 옛날에 이렇게 몸 좋았어. 그거 보여줘서 뭐해. 나도 군대 있을 때 몸 좋았어. 오늘 순자씨가 주변에서 나는 솔로 나가는 거 말렸다고 했잖아요. 말리만 했다. 주변 사람들 말 듣지. 왜 주변 사람들 말 안 들었어? 순자씨가 나는 솔로 출연한 이유가 헬스장 사람들이 나가보라 해가지고 나왔잖아. 아휴, 나오지 말지.